당신의 꽃은 아직 활짝 피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꽃은 찾아오는 벌들이 소중한 당신의 꿀을 훔쳐갈까봐, 당신이 부지런히도 피워낸 잎사귀를 갉아먹을까봐 스스로 문을 꽉 닫아 걸고 버티는 중이었군요. 아마도 당신은 생각은 많은데 실천하는 힘이 약해져서 자신을 게으르다고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게으른 것보다 너무 소중해서 잘해내고 싶은 거지요. 남들의 평판으로 당신의 꽃들이 망가질까봐, 하찮게 취급당하며 비웃음을 살까봐, 당신 안에 있는 그 완벽한 가능성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꿀이 너무 소중해서 꿀을 지키려고 꽃을 닫아버리면 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 인생의 열매는 영원히 맺히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좀 뜯기고 꿀을 좀 뺏기는 것은 손해도 실패도 아닌 세상과 거래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이 무서워 꽃조차 피어내지 못하는 나무는 완벽주의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꽃봉오리를 틔울 수 있나요? 두려움은 꽃잎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당신의 애씀이 유연해질 거예요. 지금 당신은 멈춘 것도 망가진 것도 실패한 것도 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진실은 당신이 만개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아, 하늘 예쁘다.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저질러라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닙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당장이라도 저질러 버려야 내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로또라도 될 것 같게 말입니다. 저 이거 하면 대박 날까요? 여기 투자하면 대박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실 때는 이미 난 그게 되고 싶으니 된다고 말해줘 라는 에너지를 강렬하게 보내곤 하십니다. 질문이 아닌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열망은 귀합니다. 그 운명의 청사진도 그분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강렬하게 그것이 하고 싶은 거지요. 그치만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것은 대담함이 아니라 오만함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주에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순서가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초봄에서 바로 가을로 점프하려는 것은 씨앗도 안 심었는데 열매부터 내놓으라고 우주에게 떼쓰는 것입니다. 자연은 과정을 생략한 존재에게 결코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도 안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내놓으라고 칼을 드는 것은 과정의 생략으로 곧 존재의 부정이 됩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아요. 영웅의 소명은 시련을 거쳐 보상이라는 코스를 필수로 거쳐야 하거든요. 밥이 되려면 뜸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면 신이 준 가능성에만 매달리며 인간의 땀을 하찮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저질러라는 씨앗을 심으라는 뜻이지 수확을 하러 가자는 뜻이 아닐 테지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그 법칙들도 순서를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의 법칙, 우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비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안 알려주겠어. 물리적 시간을 삭제하는 게 아닌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남들에게 안 보이는 지름길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동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정으로 가을의 수확을 상상하고 믿는다면 우주는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여름의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실이지요. 과정이 사라지는 요술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는 몰입의 모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의 번개는 조건이 맞을 때 내려칩니다. 구름의 조건이 맞고 땅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쾅 하고 터지게 됩니다. 운도 똑같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외부의 기회를 만나면 순식간에 스파크가 튀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직감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을 꿈꾸던 사람이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게 됩니다. 부자를 꿈꾸던 사람이 돈복의 기회가 들어올 때 그 기회를 직관적으로 낚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무의식에서는 이미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준비가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명은 저돌적인 자들을 사랑합니다. 단, 씨앗을 심고 꽃잎을 열었을 때만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을 솟구치는 땅의 기운으로 받아낼 수 있지요. 운명은 수확하려고 덤비는 자가 아니라 맨 땅에 씨앗을 심으려고 덤비는 자에게만 자석처럼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운명은 도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도덕관념으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욕망하고 질투하고 쟁취하지요. 운명이란 그렇습니다. 살아서 펄펄 뛰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생명력에는 도덕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운명은 도덕을 모르지만 인광보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큰 계획을 세우면 뇌는 그걸 위협으로 느끼고 공포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하고 은밀하게 운이라는 번개를 받아내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큰 꿈과 현실 사이에 작은 징검다리들을 놔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소하고 가볍고 귀여운 의식 작업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곤 하는데요. 너무 하찮게 보여서 무시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덜어도 있지만 가끔 이 별거 아닌 행동들이 거대한 꿈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알아보는 총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방법인데 예약을 걸어두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완성된 과제를 못 견뎌하는 성미가 있어요.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의식은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그것을 빨리 채워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예약을 걸어두거나 블로그에 글로 예약을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을 구독해 두는 것도 훌륭한 예약이 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운이 좋아지는 메시지를 내 삶에 허락하겠다는 의도를 우주에 걸어두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곧잘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메일로 예약 이메일을 발송하는 겁니다. 발행해야 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미완성이 되었어도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대담하게 예약을 걸어두게 될 때 미완성이 완성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특히나 이 방법을 널리 알려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한다면 1년, 5년 또는 10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도 좋지만 가볍게 6일 뒤로 예약을 해보세요. 그 감각과 느낌을 느껴보며 일주일간 동시성으로 공명하는 것들을 즐겁게 캐치해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뇌는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될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수정할 기회라는 창문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을 열어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굳이 꽁꽁 닫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더 대범해질 수 있죠. 일단 저지르면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언제든 수정할 수 있으니 아직은 꽃잎을 열기엔 완벽을 추구하는 당신에게 디딤돌의 안정감을 줄 테니 훨씬 수월하고 걱정도 불안도 낮아지지요.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디딤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빗장을 열 때가 되었어요. 당신은 운이 없는 사람도 게으름뱅이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당신의 꽃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잠시 웅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웅크림 속에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던 거지요. 이제 꽃을 활짝 피워낼 때입니다. 만약 더 이상 웅크리지 않고 문을 열 용기가 생기셨다면 댓글에 6일 뒤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또는 나는 이제 만개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남겨도 좋습니다. 지금 즉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때 당신의 꽃봉오리는 빗장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선언을 제가 가장 먼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났다는 건 당신을 돕는 빛의 손이 당신의 등을 토닥이며 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당신을 축복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